하셨어요? 네 테스트 점수 좀 보자. 뭐야, 잘했네. 뭐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왜 일로 와? 대굴박대. 네. 잘 봤으니까 두 대굴박대. 번째 시험지랑 저희가 말한 첫 번째 시험지 잘못 주셨대요. 아, 0번? 일로 와, 대굴박대. 두 번째 시험지. 일로 와, 대굴. 저기 얼마나요? 잘 봤으니까. 아, 넌 미안해. 넌 나한테 따지러 온 애가 아니잖아. 너 일로 와. 따지러 온 건 너네 둘이잖아. 하나도 모르겠어요, 거의. 이게 살짝 오해가 있는 게 첫 번째를 풀다가 두 번째를 바꿨어요. 첫 번째 때 이제 다 기믹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기믹까지 어떻게 나오네. 풀어야 되는지를 다 앞뒤로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잘 나온 거죠. 그래. 너무 시험지 그래서 1번이 아니라 0번으로 다시 바꿔서 푼 게 저 점수인 거지? 그래. 네, 나이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그게 0번이야. 0번이 이번 시험이었고. 1번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어쩐지 맞다. 그건 좀 난이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 점수가 뭐 한 20몇 점 나왔지. 자, 아무튼 갑시다. 뭐 한번 기본적으로 수업을 해볼게요. 갑니다. 일단 지수 단원, 이번 지수 단원은 사실은 지수가 아니지. 맞지? 아니라고 했었지. 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그대로 갑니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야. 자,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 추가는 뭐 한두 개 되겠다. 그냥 추가되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것뿐.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이 이번 단원, 거듭제곱근 단원들을 처음에 제대로, 거듭제곱근이래. 지수 단원을 처음에 풀 때 너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새로운 공식이다라고 착각을 해서 애들이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쓰기만 하면 돼. 대신에 뭐가 달라진다?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원래 못 만나던 형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을 그대로 적용만 하고 있을 뿐. 알았음? 알았음? 자, 간다. 그래서 그 넓어지는 범위의 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등장한 게 바로 뭐다? 거듭, 제곱, 근이 뭔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수를 넘어가지. 자,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는 하고 진행할게요. 자,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청원아? 어떤 수를 제곱할 때 했을 때 나오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하니 아니지? 그러니까 그 나오게 하는 그렇지. x라는 녀석을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x를 제곱근이라 부르지. 자, 정확하게 갑시다. 자, 봅시다. 제곱근은요, 제곱을 했을 때 a가 만들어지는 식에서 나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다시 한번 a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놓으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니까 뭐가 존재해? 근이 존재하지. 제곱을 해서 a가 된다라는 식을 세웠을 때의 방정식의 근이 바로 제곱근이야. 그래서 x는 기본적으로 몇 개 존재한다? 2개가 존재합니다. 왜? 2차 방정식이니까.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다루는 건 아니지. 제곱근의 정의를 설명할 때 방정식을 빌려올 뿐이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근, 서로 같은 두근 이런 거는 이제 말 안 합니다. 그냥 근이 한 개면 한 개고 두 개면 두 개야. 알았죠? 어쨌든 자, x를 뭐라 부른다? a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알았나요? 자, 두 번째. 세제곱근으로 갑시다. 세제곱근은 그럼 뭐야? 말 그대로 그렇지. 세제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간다. 뭐? x를 3승을 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만들어지는 누구다? 근을 얘기를 한다. 누구? x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았나요? 그 x를 뭐라 부른다?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알았나니?
다음, 근데 우리는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하나하나 계속 할 건 아니잖아. 한 방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가자? n제곱근으로 갈 겁니다. n제곱근도 역시 뭐 했을 때? n제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뭐를? x를 n승을 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 a가 만들어지는 그 방정식을 세웠을 때 만들어지는 누구를 구하는 거다? 근을 구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이 x를 다시 한번 한글로 뭐라 부릅니다? a의 n제곱 근이라고 부르고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n차 방정식이지. 근은 몇 개야? 네. n개가 나오고요. 3차 방정식이지. 근은 몇 개야? 3개가 나옵니다. 알았나요? 네. 어느 범위에서? 그냥 모든 수의 범위에서. 실수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바라본다? 결국 n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어? 함수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그럼 뭐야? x의 n승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을 보는 거지. 그럼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창원아,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뭘 먼저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처음으로 나누게 되는 게 n이 짝수니 n이 홀수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나요? 자, 그때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허공에다가 네가 x의 n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봐. 짝수라면. 네. 그렇지. 2차도, 4차도, 6차도. 짝수차 x n승은 전부 다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럼 그려집니다. 맞죠? 그럼 4차가 되면 좀 더 넓적해지는 거고 6차가 되면 좀 더 넓적해지는 것뿐. 알았어요?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거는 x의 n승이라는 그림이고 여기다가 뭘 그려보자? y는 a를 그려보자. 어떻게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a가 뭐라면? 그때 교점을 한번 보러 가고 싶어. 첫 번째 a가 양수니까 교점이 몇 개 발생해? a가 0이니까 몇 개 발생해? a가 음수니까 몇 개 발생해? 없어요. 를 이제 표에 정리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죠. 되었나요? 자, 간다. 그때 n이 짝수다. a가 양수다. 몇 개에서 만난다고? 2개에서 만난다고. 자, n이 짝수다. a가 0이다. 몇 개에서 만난다고? 1개에서 만난다고. 지금 이게 다 뭐야? 제곱근의 개수입니다. a가 음수니까 몇 개 만나디? 자, 다음 거 가볼까? n이 이번에는 홀수인 걸 그려보자. 자, 이번에는 현수야. n이 홀수일 때 x, n승의 그래프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져? 허공에다 그려봐. 하나, 둘, 셋. 일로 와. 뭐 그려 빨리. 1차 아니야 이거는? 홀수에 1도 있겠지만 3도 있고 5도 있잖아. x의 3승 어떻게 그려? 그렇지. 5차도 똑같고 7차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1차는 이거를 쫙 펼쳐준 것밖에 없음. 맞니? 거기다가 이제 y는 a를 그려보자. a가 양수여도 a가 0이어도 a가 음수여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얘들아? 1개에서 만난다. 맞지? 맞나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각각의 거듭제곱의 개수입니다. 근데 선생 이상한데요? 왜? 아까 분명히 세제곱근 몇 개라 그랬어? n제곱근 몇 개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왜 2개, 1개, 0개야? 그렇지. 똑똑하구만. 자, 왜 실수다? 우리가 뭐로 접근을 했으니까? 그래프, 함수.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는 항상 어느 범위? 실수의 범위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자, 실수인 거라고 물어보면 제곱근은 몇 개? 2개 아니면 0개 아니면 1개. 또는 그냥 제곱근을 물어보면 몇 개? n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음? 네, 갑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가보냐면 일단 너희들이 먼저 풀어봐요. 5번. 자, 봅시다. 자, 쉿.
집중합시다.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자, 이 문제 할 때마다 내가 해주는 얘기가 사실 지금 너희가 뭐 수원을 전에 배우긴 했지만 오늘 테스트도 받고 이 문제 풀어보면 대부분 다 맞춰. 대부분 다 맞추는데 처음 본 애들이 좀 힘들어해서 그렇지. 헷갈려해서 그렇지. 그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얘 졸라 쉬운 유형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원래 이 유형의 문제는요 내신용입니다. 완전 100% 내신용이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오케이? 수능에 나왔다 안 나왔다?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 그냥 100% 내신용이야. 너무 쉬웠어. 근데 그게 깨진 게 바로 재작년 6월 고3 모의고사예요. 갑자기 얘를 수능 모의고사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 등장시켰습니다. 왜? 그때부터 그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 이제 킬러 문제의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올해 이제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죠. 그쵸? 올해 한 6월쯤인가 9월쯤인가. 그게 작년부터 이미 시작됐었고, 그래서 내가 문제 번호를 얘기를 해줄 때마다 지금 너희들의 보는 모의고사는 공통과목밖에 없잖아. 뭐, 물론 수상하러 봤지만, 결국 문제가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었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문제 몇 개? 6개를 골라줬었어. 거기서 내가 막 24 플러스 3, 24 플러스 6 또는 뭐 27 플러스 3 이런 얘기를 막 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게 고3으로 가면은 지금 너희들도 깨진다. 왜 그러냐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면서 문제 분배 자체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준킬러급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13, 14, 15, 18, 19, 20, 21, 잘못 말했다. 20, 21, 22 거기까지가 공통과목이고 21이 아니다. 22다. 그리고 28, 29, 30 해서 총 9개의 준킬러급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13, 14, 15 중에 1개 정도는 좀 쉬워, 많이. 그리고 20, 21, 22 중에서도 하나가 좀 많이 쉬워. 그 28번이 보통 쉬워. 그러니까 결국은 6개가 준킬러급이었거든. 근데 그게 재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9개가 보통 전반적으로 준킬러급이 되고 대신에 막 정답률 3%, 4% 나오던 킬러가 사라지고 있어요. 정답률 보통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8% 정도까지 갑니다. 6%, 8%, 10%. 오케이? 그러면서 분배가 좀 달라지는데 근데 결국은 아무리 준킬러 3문제가 추가된다고 해봐야 킬러 3개가 사라지고 나면 킬러 문제 하나 푸는데 20분, 30분 걸리는데 짧아봐야 15분 걸리는데 그 문제가 사라지고서 준킬러급을 3개 올려봐야 뭐 바뀌냐? 많이 쉬워졌지. 너무 쉬워졌지. 변별력이 사라지겠지. 1등급권 애들이.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준킬러들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던 비주류 문항들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 유형이 모의고사에 재작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생긴 후 처음으로 등장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도 현우진 쌤도 뭐 정승현 쌤도 전부 다 이제 그때부터 그 고3 대상으로 입시 설명을 할 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이제는 교과서에만 등장하던 비주류였던 개념 문제들이 이제는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으니 어디서 나올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트가 바로 얘야. 이해됐어? 물론 실제 난이도는 이거보다 높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이 정도면은 그냥 맞추면 되지. 땡큐지. 그냥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 모의고사에서 평소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너희들이 모의고사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 푼다? 잘 안 풀어. 왜? 아무리 한 번 등장했다고 한들 갑자기 막 중요하다면서 막 때려넣냐? 아니거든.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겠지 너희가 모의고사. 거기에 이런 유형이 있겠어? 나온 적이 없는데 없지. 있어봐야 그 해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문제 있겠지. 그걸로 충분히 연습을 못한 채로 너희들은 모의고사를 만나고 수능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로 할 때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걸 위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다. 알았니?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순서는 딱 세 단계로 기억을 하세요. 뭐부터 본다? 몇 제곱근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때 그 n이 뭐다? 짝수냐? 홀수냐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몇 번? 1번입니다. 1번. 제일 먼저 확인할 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읽어줄 거는 그 앞인데 사실은 이게 내가 순서를 1, 2, 3번으로 번호를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뭐 동시에 봐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누구? 2번. 몇?
A의에서 A가 양수냐 음수냐. 그런데 짝수 제곱근일 때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지. 하지만 홀수 제곱근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면은 홀수 제곱근이라면 굳이 A를 볼 필요 있다 없다?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다. 알았어요? 두 번째, 짝수 제곱근이면 A를 뭘로 보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라보는 게 뭐다?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와?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거에 따라 달라지잖아. 왜?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표랑 똑같을 거고 실수인 것이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n개지. 그러니까 사실은 1번에 이거 왜 n을 썼냐? 1번 다음에 n제곱근 다음에 볼 게 실수인 것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A를 보러 가고 요때만 필요하겠지 A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너희가 이거 뭐 아까 4번 5번 자 여기 있는 걸 볼 때 잘 봐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할게. 자 책 칠판 잠깐만 봐봐. 칠판 유형 가린다. 유형 1번에 보면은 여기 표 있죠. 거기는 표 내용이랑 지금 내가 표 내용이랑 살짝 달라. 뭐가 달라? A 뭐? 아니 영이라 돼 있어. 뭐? 용 있네. 한 개라 돼 있어. 어? 아 개수가. 그렇지. 그 말이야, 방금. 방금 창원이 뭐, 너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개수만 써놨는데 얘네를 값을 써놨지. 자, 일단 뭐가 주요 포인트다? 개수부터 맞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값도 필요해. 당연히 값도 필요한데 값은 개수가 틀렸으면 볼 필요도 없이 틀린 거잖아. 개수가 맞으면은 다른 보기들이 틀렸으면 걔를 답으로 쓰면 되잖아. 값을 안 해도. 그래서 값은 마지막에 보고 필요하다면 보고 개수를 먼저 확인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 가보자. 1번 간다. 뭐부터 보자? 세제곱근. 홀수야 짝수야? 홀수. 그럼 앞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이 뒤로 갑니다. 근데 실수란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몇 개? 3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1개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지. 뭔 말할? 값을 마이너스 하다 아니다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이 무조건 개수부터 틀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으로 가보자. 자 간다. 25의 4제곱근요 어쩌고저쩌고. 자 뭐부터 본다? 짝수야 홀수야? 짝수인 걸 보면은 앞을 먼저 보러 간다. 뭐야? 양수. 그렇지. 그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 본다? 실수인 거라고 했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개? 한 개. 두 개. 저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써져 있는데 앞에. 오랜만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개. 위에 그치? 근데 얘가 뭐로 몇 개로 얘기하고 있어? 한 개로. 값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개수부터 틀렸죠. 틀렸다. 자, 근데 1번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끔 질문을 해. 선생님 1번처럼 뿐이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저 값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렇게 치면 2번도 답이 될 수 있지. 맞지? 근데 왜 답이 아니라고 하냐면 이거는 중딩 때부터 해오던 역할이야. 그래서 사실 1번처럼 굳이 안 물어보더라도 무조건 한 개냐? 라고 물어보는 거다. 기억나? 제곱근 2와 2의 제곱근의 차이 알지? 제곱근 2는 그냥 루트 2를 한글로 읽어주는 방법일 뿐이잖아. 하지만 2의 제곱근은 뭐라 그래?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도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하면 결국 뭐 중딩 때 물어보던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물어봤지만 이제 허수도 아니까 더 상세하게 물어봤지만 결국 25의 4제곱근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루트 5야? 아니지. 그렇지. 다르다고 했잖아. 중학교 때 배워왔거든. 그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뿐이라고 안 하더라도 두 개라고 얘기 안 하면 틀린 거다. 알았지? 개수 틀렸음. 땡. 그럼 값도 볼 필요 없이 땡. 그 다음에 0 됐고 없다 미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얘 뭐야? 몇 제곱근? n이 뭐야? 짝수 제곱근. 맞죠? 짝수 제곱근이면 앞을 본다 안 본다? 본다. 양수네. 그러면 뒤에 실수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2개. 맞죠? 맞아요. 자, 마지막 보자. 몇 제곱근?
아이, 뭐 제곱근? 홀수 제곱근. 앞을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실수인 것은 몇 개? 한 개. 그 5번도 땡. 5번 땡!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넘어가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였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자, 이제 개수 찾기. 값은 너희들이 이미 알 거고 개수 찾기에서부터 출발한 거 잘 기억할 수 있겠지? 네. 예.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잖아.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너희들은 오늘 테스트 보면서 뭐 잘 계산한 것 같아서 단순 계산 문제 하나는 뺄게. 원래는 2개 풀리는데 하나는 빼고 하나만 풀릴게요. 자, 일단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듭제곱근의 계산 맞죠? 의성질이라고 하자. 거듭제곱근 계산 뭐해? n제곱근 a와 n제곱근 a b를 곱하면 뭐예요? 하나로 합쳐 염. 맞나요? 그 다음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에서 나왔던 사실은 루트 곱하기 루트는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경우 있었지. 근데 그 녀석을 지금 안 해놨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그 녀석을 제외시켜줘야 되지. 그래서 하게 되는 약속이 바로 뭐다? a, b는 무슨 수? 양수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음수일 때는 이게 깨질 수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 뭐예요? n제곱근의 a의 전체 m승, a의 m승이 있으면 뭐다? n제곱근 a를 한 다음에 전체 m승으로 한 방 해도 된다. 맞니? 그 다음에 뭐 n제곱근 안에 또 m제곱근이 있으면은 둘이 뭐 해도 된다?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 다음에 곱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 바꾸고 생각해주면 다시 m제곱근 n제곱근 맞니? 그 다음에 마지막 n제곱근의 a의 몇 승? m승은 뭐 할 수 있다? n제곱근 a의 m승에다가 내가 필요시 다른 거듭제곱근들과 합치고 싶은데 다를 수 있지. 하나는 2고 하나는 6이고 그때 같게 해주기 위해서 뭐 한다? 여기에 내가 p를 곱해야 된다면 어디다가도 지수에다가도 p를 같이 곱하자. 알았어? 이게 마지막 거듭제곱근에서 나오는 성질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색으로 써놨어 지금? 몇 개만 빼고는? 흰색으로 써놨지? 내가 흰색으로 설명한 건 중요 안 중요? 별로 안 중요. 자, 그럼 얘가 몰라도 된다는 아닙니다. 알았죠? 몰라도 된다는 아니야. 왜? 학교에서는 항상 서술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서술형에서는 항상 방향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자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리고 이 문제가 등장했을 때 사실은 뭐로 풀면 된다? 지수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건 너네들이 이미 겪어서 알고 계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뭐 한다? 지수로 풀기 때문에 사실 이 녀석은 지정하지 않는다면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알았지? 다 지수로 바꿔서 풀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는 연습을 해보자. 자, 몇 번을 푸냐면요. 35번? 아니야. 이거 가자. 자, 39번을 풉니다. 자, 39번을 푸는데요. 지수 쓰지 말아주세요. 지수 쓰지 말고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기기. 넌 죽었어. 이리 와. 너 왜 이렇게 극딜을 안 해? 우건이도 가만히 있잖아 지금. 왜요? 우건이가 현수랑 비슷하지 않나? 70이 안 될 수 있지. 안 될 수 있지. 안 될 수 있어. 여자 중에도 163, 뭐 160 아니고 막 151도 있고 하잖아. 우리 엄마가 153이거든. 물론 그런 사람들은 남자들 중에도 190 있잖아. 그런 거니까 빼고. 자, 간다. 거듭제곱근을 살려서 풀어보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분수꼴은 쪼개주세요. 알았죠? 또는 아싸리 처음부터 다 합쳐놓고 시작하던가. 안에 다 때려박아 놓고 거기서 시작을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은 다 뜯어주세요. 알았죠? 뜯는 게 편할 거야. 뜯어주자. 그럼 뭐 나와? 세제곱근, 네제곱근 A. 맞죠? 세제곱근, 세제곱근 A. 근데 거듭제곱근이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면 앞에 꺾기를 뭐 해버리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암산 하겠지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생략된 건 뭐 있다? 2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합쳐줄 때 뭐로? 2K로 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K제곱근 A로. 자, 그리고 분모는 2제곱근 6제곱근. 자, 그럼 보여? 바로 뭐가 보여? 12제곱근 A가 약분된 게 보이죠? 예. 그러고 나서 남는 거 한 번만 더 씁시다. 합쳐서. 자, 얘 뭐야? 9제곱근 A. 얘 뭐야? 2K제곱근 A.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뭐로 바꾸고 싶어? 18제곱근으로 한 방에 합치고 싶다. 그치? 그래서 위에 거에 몇 배? 9배, 9배. 됐음? 밑에 거에 몇 배? 2배, 2배. 알았음? 그러고 나면은 분모만 따로 먼저 쓰자. 아직은. 몇 제곱근? 18제곱근 안에 A의 분자는 18K제곱근 안에 A의 몇 승? 그러면서 18승으로 묶어줄 때 지수에는 뭐가 남아있어 아직? K제곱근 A 구승. 그리고 안에는 근데 그게 뭐가 되는데? 18제곱근 안에서 분모만 A가 남는데 그럼 얘가 뭐야? 그래서 K는 뭐다? 이게 거듭제곱근 10풀이야. 쉬워? 복잡해? 복잡하고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풀이는 좋다? 싫다? 싫다. 그래서 풀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지수 법칙이고 그게 지금 너네 쉬었다가 할 내용입니다. 알았나요? 네. 자, 근데 지수 해서 알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지수에 대한 뭔가를 많이 배우러 간다?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를 말 그대로 뭐 하기만 할 거야? 적용 범위만 넓혀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 이런 공식들은 그대로 다 있고 그때 지수에만 범위가 넓어진다. 원래는 뭐야? 자연수인데 정수로 실수로 범위를 넓혀가는 거지. 우리는 최종적인 실수 버전만 알게 되고 두 번째, 이 지수의 확장에서 나오는 지수 법칙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똑같은데 그 녀석이 왜 여기서도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오히려 거꾸로 들어간다. 뭐? 지수 법칙이 실수의 범위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다른 공식들을 증명을 하러 갑니다. 왜 그게 실수에서도 쓸 수 있는지를 증명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 물론 유리수까지는 증명 가능하고 그 녀석은 여기 서술형에 있기는 합니다. 그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지. 왜 유리수로 넓혀가고 왜 실수로 다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는다고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자연수에서 어디로 가야 돼? 정수로 가야 되지. 자연수에다가 정수로 가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게 바로 뭐야? 자연수에서 정수로 가기 위해서 추가되는 녀석들. 그렇지. 일로 와. 유리수 뭐야? 맞췄으니까 약하게. 너는 왜 대답 못해? 응? 일로 와. 너 일로 와. 한국이다 이 자식아. 자, 자연수의 범위에서 정수의 범위로 넓히기 위해서 추가되는 놈들. 응? 뭐야? 0과 음의 정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처음 등장한 거 요거 한 줄만 하고 잠깐 시작. A의 지수에 뭐가 들어간다? A의 지수에 뭐가 들어간다? 0이라는 정수. 맞지? 그게 의미하는 바는 얼마? 알고 계시죠? 딱히 설명 안 할게요. A의 지수에 뭐가 들어갈 때? 음수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그 마이너스 1승, 지수가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다? A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누구? A의 지수에 마이너스 n승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뭐로 해석한다? 그렇지. A n승의 역수. 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거든? A의 마이너스 n승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일단 A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n승으로 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는 A의 n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 맞죠? 위의 방식으로 읽으면 A의 역수니까 A분의 1의 전체 몇 승? n승인 거고 요 녀석은 A의 n승을 역수로 하는 거니까 이거고 둘이 같은 건 알고 있지? 여기다가는 이걸 쓴 것뿐이야. 알았음? 네. 어쨌든 이런 의미가 된다.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처음에 제일 헷갈린 건 얘야 사실. 유리수 지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헷갈린 건 얘입니다. 얘 잘 기억하세요. 아니 연습하세요. 알았죠? 네. 잠깐 쉬었다가 유리수 지수로 갑시다.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의 범위가 어디까지 갔다? 정수까지는 다 갔다. 이제 뭐가 필요하다? 유리수. 맞죠? 자,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게 A의 지수에 뭐가 들어간다? 분수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어디서부터? 분모만 n이다.
자, 요 녀석 의미 알고 있지? 뭐야? n제곱근 a다. 맞죠? 자, 요 녀석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말까요? 자, 얘도 증명하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 법칙이 실수의 범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야. 알았지, B? 알았지? 자, A n분의 1승이 있어요. 요 녀석을 몇 승을 해봐요? n승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들끼리 뭐 하면 돼? 곱하게 되고, 그럼 곱해주면 약분이 되니까 A의 몇 승? 1승이 만들어졌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뭔지 모르는 요 녀석을 가리고 생각해보면 뭐야? 얘는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다시 한번. 뭐라고?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그게 바로 뭐야? A의 n제곱근이지. 맞죠? 근데 이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뭘 따라다닐 거거든? 지수 법칙을 따라다닐 거거든? 지수 법칙을 따라다닐 때 밑은 항상 뭐다? 양수로 갈 거거든. 그래서 양수의 n제곱근이니까 뭐만 나온다? n제곱근 a가 나오지? 그게 바로 뭐다? 얘가 얘인 거야.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유리수 지수를 다 알게 됐다.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장을 시키자. A의 지수가 뭐다? n분의 m이다. 그때 분자에 있는 m은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 지수로 보내버리면 되지. 뭐 A의 지수로 보내든 전체 m승으로 보내든 그거는 똑같아요. 왜? 얘. 알았음? 지금은 일단 내가 이렇게 써놓을게. 알았지? 분자는 지수로, 분모는 몇 제곱근인지를 나타내는 수로. 알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뭐가요? 중딩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그리고 이 지수 법칙 또한 거듭제곱근 성질과 동일한 거기는 한데 결국 항상 뭐가 따라다녀? A와 B는 양수여야 하며 대신에 지수에 들어가는 x, y는 뭐다? 실수로 간다. 알았음?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지수 법칙 첫 번째, A의 x승과 A의 y승을 곱해주면 지수끼리 뭐 한다? A의 x승과 A의 y승을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자, 여기서도 중학생 때는 이걸 원래 뭐라고 했었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죠. A의 n 빼기 m승과 1과 A의 n 빼기 n승의 역수로. 왜 그렇게 했었지? 그때는 뭘 표현하지 못했거든. 영승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영승을 모르니까 그냥 1로 했던 것뿐. 그리고 그때는 뭘 몰랐거든. 음수 지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역수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갔지. 근데 이제는 음수도 알고 영도 알잖아. 그럼 굳이 세 개로 나누어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이거 하나로 간다. 그냥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승 가면 되고. 알았음? 자, 가자. 그 다음에 뭐 있어? A의 x승의 전체 y승을 하면 뭐다? A의 그 다음 마지막 A의 x승과 B의 x승을 곱해줄 때는 뭐 할 수 있다? A, B로 묶어서 한방 x승 가능하다. 이게 지수 법칙.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뭐로 가도 실수 전체로 가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그럼 선생 유리수 지수에서 실수까지 가려면 무리수에 대해서는 지수 따로 설명 없나요? 나오기는 하지만은 별다른 특징이 없어. 알았죠? 무리수 지수는. 그래서 딱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루트 2승 있지. 그 녀석의 루트 2승 하면 뭐야? A의 뭐다?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의 루트 2-1분의 1승에다가 여기다가 뭐 루트 2 마이너스 너무 쉽다. 루트 2 플러스 1 한다. 그럼 뭐야? 분모래. 지수들끼리 곱한 다음에 분모에 유리화 해주면 되는 거지. 지수만. 그런 식으로 등장만 할 뿐 딱히 뭔가 성질이 나오거나 어떤 의미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다. 무리수 지수는. 됐어요? 그럼 끝. 그냥 설명 끝.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알았죠? 자, 39번 갑니다. 요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뭘로? 지수로. 자, 이번에는 뭐로 가보자? 지수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자. 근데도 거듭제곱근에서의 계산이랑 유사한 거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물론 다르게 더 쉽게도 할 수도 있기는 해. 간다. 일단 뜯어요. 분자가 뭐예요? A의 12분의 1승. 바로 보이냐? 왜? 12제곱근이니까. 분모는 A의 9제곱근. 그래서 뭐다? A의 9분의 1승. 똑똑하구만. 그리고 분자 뭐다? A의 2K분의 1승. 분모 뭐다? A의 12분의 1승. 그래서 약분을 해버리는 거 똑같고 남은 거 써보면 졸라 쉽죠? 왜? 2K분의 1 빼기 9분의 1 승으로 한 방에 가면 되고 우변은 자, 우변은 좀 이따 하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 나누기 얘니까 지수끼리 뺀 거야. 자, 우변으로 바로 간다. 우리는 밑을 뭐로 쓰고 있어 지금? A로 쓰고 있죠? 우변도 A로 갑니다. 자, 일단 뭐가 보여? A의 그렇지.
역수가 먼저 보인다, 맞지? 역수니까 뭐다? 마이너스 승.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18제곱근이 붙어 있으니까 뭐 해주면 돼? 18분의 1승.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한 방에 계산 가능하지. 네. 그래서 지수가 훨씬 편하죠. 맞죠? 아까처럼 뭐 맞추고 할 필요가 없잖아. 거듭제곱근은 반드시 뭐가 맞춰져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지수가 훨씬 간편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누구도 거듭제곱근을 안 풉니다. 처음에 잠깐 시도는 하나 바로 지수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거듭제곱근 성질은 생각보다 너희들이 실제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쓸 일은 거의 없고 보통 서술형에서 거듭제곱근을 이용하세요라고 할 때만 그때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보통. 알았죠? 네. 넘어가도 되겠음? 근데 사실 이 녀석은 더 빨리 풀 수 있지. 맞죠? 그 녀석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어디로 간다? 아이씨, 또 안 넘어가.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나? 앞에 있나? 아, 여기 있다. 자, 35번 풀어보세요. 얘 풀이가 두 개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개 있다는 거. 뭐 원래 더 좀 다르게 푸는 것도 있고. 알았죠? 나는 약간 좀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간편한 거, 하나는 좀 빠른 거. 자, 나는 밑을 A 딱 한 번 쓰는 거 좋아합니다. 기억나나요? 처음에 가자. 뭐 있어? 뭐 있어? 1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루트니까 2분의 1로 곱하기니까 4제곱근의 3승이니까 를 전체 3제곱근으로 하니까 3분의 1을 전체에다 곱하면 되고 나누니까 뭐 전체부터 갈까 이번에는 6제곱근이니까 안에 1승이니까 곱하기니까 3제곱근의 K승이니까 끝! 알았죠? 나는 이 풀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어느 쌤? 기억났나? 정승재 쌤 기억 안 나? 정승재 쌤이 쓰시는 풀이 알려줬었죠?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안 하니까 조용하겠지?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 곱하기 쪽에서 다 잘라가지고 얘는 뭐다? 잘린 것들은 다 채워주고 얘는 뭐다? 얘는 뭐다? 그냥 약분 안 하고 갈게. 얘는 뭐다? 얘는 뭐다? 20분의 8분의 얘기는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승재 쌤식 풀이. 그 정승재 쌤식 풀이가 좀 내 거보다 좋아 보인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좋은 효과? 보기 편한 효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좀 길게 할게 너희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하는 방식에서는 뭐 해야 돼? A를 딱 한 번 쓰자. 기왕이면 여기서부터 출발, 안에서부터 출발.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몇 승? 뭐래 미친놈아. 자 간다. 뭐 2분의 1승인데 루트잖아. 내가 하는 방식이 자 간다. 두 번째 곱하기 1승이다. 뭐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루트 씌웠다. 전체 맞죠? 거기다가 뭐 한다? 거기다가 뭐 한다? 거기다가 뭐 힘들어. 거기다가 뭐 한다? 거기다가 뭐 했다? 이게 이제 내가 하는 방식. 안에서부터 암산 쪼르륵 해가면 되는 거고 정승재 쌤이 하는 게 아까 네가 한 거다 청원아. 간다잉. 좀 다시 제대로 가자. 쓱, 쓱, 쓱. 간다. 잘라. 툭, 툭, 툭. 잘린 데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뭐? 2.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심지어 틀렸었어. 이씨. 16분의 1승.
이게 정성재 셈식풀이. 뭐? 이 하나만 8분의 1이랑 뭐 얘가 8분의 1승이지. 우리는 이해했잖아. 그거는 밖에 있는 루트까지 합쳤을 때 그 안에 건 합치는데 왜 밖에 건 냅두는데? 합칠 건 다 합치지. 그렇게 마지막에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다음.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자, 요거 유형 5번 별표 치세요. 자, 나는 유형 5번을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유형 이름 다 필요 없고, 내가 설명하는 거는 뭐 딱 한 줄이냐면, 어디 갔어? 뭐 딱 한 줄이냐면, 자연수의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다. 끝. 한다. 이제 뭐로 보여? 안에서부터 가자. 뭐로 보여? 이해? 64에 이해? 2에 마이너스 6. 그렇지. 64분의 1이 이걸로 바로 보여? 맞죠? 역수니까 마이너스, 64니까 2의 6승. 됐지? 에다가 밖에 뭐 하고 있어? 곱하기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쓰자 이제. 2의 몇 승? 1분의 1.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그러면 지수가 뭐여야 함? 그럼 얘가 자연수 되기 위해서는 n이 뭐여야 함? 그렇지. 됐죠? 끝이야. 풀어보세요. 몇 번? 45번. 자, 어때요? 어디 갔어? 3의 지수가 뭐로 보여? 한 마디 보나? 3분의 5. 의? 6분의 5 그렇지. 6분의 5승. 맞죠? 3분의 5의 2분의 1승 해서. 맞죠? 3분의 5와 2분의 1 곱해서 바로 6분의 5 가도 되겠지? 근데 그게 뭐래? 어떤 자연수의. 뭐래? n제곱근. 그러면 얘가 뭐다? 3의 몇 승? 6분의 5n승이 자연수다라고 해도 되지? 그러면은 지수가 뭐여야 한다? 6에 그렇 자연수. 자연수여야 한다.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니까. 맞죠? 그럼 제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6이 사라져야 되니까 n이 6을 사라지게 해줘야 되므로 6의 배수다. 알았죠? 근데 조심할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조심할 문제가 지금은 다행히도 어디에만 미지수가 있어? 분자에만 미지수가 있지. 분자란다. 미쳤나봐. 뭐? 지수에만 미지수가 있지. 근데 문제는 어떨 수 있다?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있는 거야. 여기에 뭐 K가 있고. 그럼 원래 일반적으로 풀던 문제에서는 K는 2의 배수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얘가 2를 없앨 수도 있다. n이 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n이 2부터 9 사이에, 2부터 뭐 5 사이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n이 2와 3일 때랑 4일 때는 풀이가 달라진다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얘도 미지수가 되면은 걔도 역시 얘를 사라지게 만드는 제곱수 같은 게 존재한다고. 알았음? 네, 끝. 다음. 그래서 답은 6의 배수의 개수니까 몇 개야? 16개다. 그죠? 예. 예. 다음. 어디로 간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딱히 너희들한테 설명 안 한다. 곱셈 공식의 변형. 합차 이거는. 알았죠? 너희들 받는 요거는 됐고. 다음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오늘 시험에도 나왔을 텐데 이거. 자, 69번 풀어보셈. 이거 어떻게 풀어보는지 기억나? 잠깐 너희들 풀이 좀 보자. 니 거 풀이 봐봐. 어떻게 풀었어? 에? 안 맞아. 자네는? 오케이. 자네는? 몇 번이지? 이거야? 이렇게 했어. 자네 또 시작 한 줄만 빨리 써봐. 빨리 써봐. 자, 다 그렇게 풀죠. 자, 지우세요 다. 그 풀이 아닙니다. 알았죠? 자, 뭐냐면 내가 이제 전에 방학 때도 했었는데 제발 부탁이네 이 녀석을 절대로 루트 3으로 고치지 마세요라고 했었어. 그 풀이가 불편합니다. 알았죠? 그게 틀렸던 얘기는 아니야. 대신에 얘를 굳이
정수 3이 있는데 굳이 무리수 루트 3을 만들고 싶어? 정수 3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풀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분모 분자 AX승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분모는 A의 2X승, 짝수승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그대로 쓰면 되고 얘는 A의 4X승. 주어진 놈을 제곱해서 쓰면 되고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승. 주어진 놈을 역수로만 쓰면 돼. 그래서 만들어지는 값이 9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 빼기 1인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는 사실 이 풀을 안 쓴다 그랬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푸냐? 아니 이 풀을 쓰는 이유가 뭐야? 계산을 심플하게 하려고지. 근데 번분수 좋아? 번분수 자체를 없애자. 즉 홀수를 짝수로 만드는 것만 끝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다 없애자. 분모 분자에 A의 3X승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돼? A의 4X승 마이너스 A의 2X승 분의 A의 6X승 플러스 1. 그러면 뭐야? 27 플러스 1 나누기 9 마이너스 3이죠. 뭐가 됐어? 번분수 해결하기 위해서 곱하기 3 곱하기 3 한 녀석이 바로 나오지. 알았냐? 그냥 나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뭐 노란색 풀을 가든 빨간색 풀을 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희들이 한 그 A의 X승이 루트 3이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알았죠? 막 루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풀이를 권장합니다. 알았음?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마지막 유형인 것 같은데 몇 시야? 아 충분하네. 자 마지막 유형 한 개 남았고 문제는 2개를 볼 겁니다. 풀기는 내가 할 거니까 그냥 보세요. 자 너희들 아마 오늘 테스트에도 역시 하나 넣었나 내가 넣었다가 뺐나 그랬을 텐데 82번입니다. 고개 들어봐요. 자 주어진 조건을 보자. 82번 24의 X승과 3의 Y승이 각각 32, 128 주어졌다. 그치? 근데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X와 Y를 가지고 뭐 해놨어? 역수로 만든 것도 역수인데 둘이 뺐어요. 맞죠? 원래 주어진 조건에서 X, Y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어? 주어진 조건에서 X, Y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수끼리 뭐 하고 있다? 뺀다. 그러면은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2개를 나눠야 되는데 현재 밑이 같아 달라? 같게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없다. 왜? 3과 24를 어떻게 밑을 같게 만들어?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어디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녀석을 이용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지? 맞지? 몇 승이야? 그래서 둘이 빼면 되죠. 미쳤나봐. 나누면 되죠. 맞죠? 자, 뭐가 있다? 우변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존재하는 문제. 알았음? 네. 근데 85번을 보면은 역시 이번에도 지수에 x, y, d가 들어가 있는데 x, y, d를 뭐 하래? 더해달래. 역수도 이상하지만 더해달래.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그렇지. 우변을 k로 둬버리고 나서 2는 k의 x분의 1승 5는 k의 y분의 1승 10의 마이너스 1승은 k의 d분의 1승 그리고 셋이 다 뭐예요?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좌변은? 우변은? 그럼 답은? 빵! 됐음? 됐음? 네.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오늘 여기까지. 예. 빠이.